미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5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에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데이케어에 가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자라고 할 때 자야 되고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오는 아이는 2, 3일이 지난 뒤에 데려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다시 말해 부적응으로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도 며칠은 노력을 하지만 일정선을 넘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센터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데이케어의 종류, 찾는 방법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과 재정 지원을 안내하는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잘 사는 국가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에도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시간대 별로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한 곳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소득도 많이 차이나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시스템도 다르고 비용이 많이 차이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1년 미만 거주한 사람이 미국 이야기는 가장 자신있게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이 영상에서는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런 현상이 보다 보편적이고 미국은 상류층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다는 것이 좀 다르다면 다른 점입니다. 좋은 학교 근처는 집값이 비싸다는 점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부부가 일을 가려면 어린아이를 어딘가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만으로 2살 이전 아이를 맡기는 곳을 데이케어라 부르고 그 이후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니는 과정을 프리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는 데이케어와 프리스쿨을 겸하고 있습니다. 일부 데이케어에서는 기저귀를 차지 않는 아이부터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인펀트라 부르는 2살 이하의 아기가 가장 비싸고 커갈수록 비용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어릴수록 비싼 이유는 법으로 선생님 비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에서 2살 미만의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1:4의 선생님 비율을 요구하고 2살 이상에서는 1:12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를 방문하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 비율이라고 합니다. 3살 이상의 경우 현장에서는 보통 1:8 정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비용도 조금 낮아지고 노래 부르기나 글자 읽기 등의 교육도 시작됩니다. 4살의 프리킨더 과정을 거쳐 5살이 되면 마침내 정규학교에 K학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는 9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고 아이가 7, 8월에 태어난 경우 일부 한국 부모들은 다른 아이의 비교에 부족한 영어 능력을 걱정하여 1년 늦추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학교에서 월반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 경험을 토대로 이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데이케어를 고를 때 알아보는 사이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배정되는 정식 학교와 달리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은 경제적이고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발품을 많이 팔아 찾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옐프에서 데이케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근처에 있는 데이케어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빈자리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전화나 메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꼭 예약을 해야 합니다. 돌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지 않으면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려는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 기존의 학부형들이 적어놓은 평가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인터넷상에는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가격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기관의 홈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데이케어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택에서 10명 이내의 아이를 돌보는 작은 규모의 홈스타일 시설이 있고 학교처럼 크게 시설을 갖추고 100명 내외의 아이를 돌보는 큰 규모의 학교 스타일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아이를 한두 명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시설은 시청의 정식 허가를 받고 유자격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홈케어와 센터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홈케어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케어도 인력이나 공간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인가 절차를 거치고 자격을 갖춘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은 아시아계 인구가 특히 많아 홈케어를 가보면 대부분 중국계나 러시아계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드물게 인도계와 멕시코계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계가 운영하는 시설은 매우 드물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 보는 일이 원체 힘들어 3D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규모 시설의 경우 우리 아이 빼놓고 나머지 아이가 다 중국계이거나 러시아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한지 교사와 아이들의 구성은 어떤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센터 내에서 중국어나 러시아어처럼 자신의 모국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참 언어를 습득하는 3살 이하의 아이가 영어 이외의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약간이라도 배울 수 있는 점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쓰는 부모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데이케어에 가서 또 다른 언어를 접하게 되어 오히려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케어는 말 그대로 케어해주는 곳이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 전부입니다. 홈케어의 경우 보통 8명 정도의 아동이 있으며 2명의 돌봄교사가 놀아주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나누어 합니다. 따라서 1명은 식사를 준비하고 1명의 교사가 8명을 돌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무엇을 얼만큼 먹었는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정보가 부모님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자격증을 가진 가족끼리 운영합니다. 처음 온 아이가 많이 울어도 어떻게든 적응시키려 노력하는 점은 큰 센터보다 장점입니다. 학교 스타일로 운영되는 큰 규모의 경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은 나이별로 세분화된 반을 편성하여 그 나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그 활동이 사진이나 글로 기록되어 부모에게 잘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살이 넘는 아이에게는 이런 곳을 더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평이 좋은 센터는 대기자가 있어 바로 등록이 어렵고 비용도 집에서 하는 홈케어보다 일주일에 100불 정도는 더 비쌉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센터형 데이케어 체인은 킨더케어, 브라이트 허라이즌즈, 프라임노즈 스쿨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가 이런 데이케어 센터와 협약을 맺은 경우 15% 내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소규모로 하는 홈케어가 한 달씩 비용을 받는 것에 비하여 대규모의 센터는 주 단위로 비용을 받습니다. 홈케어의 경우 일주일이나 2주일 금액만큼의 디포짓을 요구하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만두기 한두 달 전에 미리 통지를 해주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있는 대규모 센터의 경우 6개월 이상 대기줄이 있어 임신한 상태에서 태명으로 디포짓을 내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디포짓한 돈은 첫 달 비용에서 차감됩니다. 1살 이하 유아의 경우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말하면 홈케어는 주당 48시간에 600불에서 700불 정도의 비용이 들고 큰 규모의 센터는 주당 53시간에 700불에서 800불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처음 적응 기간에는 오전이나 오후에 몇 시간씩만 맡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월수금이나 화목 이렇게 일부만 맡기는 옵션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안 써도 되는 경우 할인이 되고 쓰는 경우 배변 훈련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 가격은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경우이고 중소도시의 경우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이를 데이케어에 보내는 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얼른 자라 학교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도 이런저런 비용은 들겠지만 데이케어에 들어가던 한 달에 2,500불 정도의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타이트한 가정을 위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조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거주하는 곳과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입학 전에 다니는 데이케어의 종류와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정규학교에 입학한 후에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과 사립학교를 다닐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모들이 사립학교를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채널은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